자, 과거 완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를 우리가 하려면 요거를 한번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시다. 이거.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시점을 현재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일어난 일은 현재보다 아이고, 선생님 잘못 줬군요. 현재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부 다 과거예요. 아시죠? 이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은 다 과거인데, 우리가 굳이 이제 그거를 나눈다면, 과거라는 것을 이제 현재보다 이전에 일어난 건 다 과거의 내용이긴 한데, 어떤 과거의 일부터 현재의 일까지를 나타내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과거의 일부터 지금에까지 어떤 일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걸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라 그래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일이 시작돼서 기준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물론 현재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과거입니다. 1초 전도, 뭐 100년 전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 하려면은 너무 짧게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과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과거라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나타내는 것을 현재 완료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현재 완료를 쓰는 봉식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pp를 이용해서 문장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라는 거고, 이 현재 완료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 있어요. 네 가지죠. 어떤 행동이 그때까지 해서 완료가 됐다라는 완료,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거라는 계속, 그 다음에 그때까지 해본 적 있다라는 경험,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네 가지 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현재 완료. 갑자기 과거 완료를 공부하다가 놔두고 이걸 하느냐.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통 나눠요. 뭐 완료를 나타낼 때는 뭐 주로 쓰는 단어가 already라든가 이미, 또는 just 막 뭐뭐 했다라든가, 그리고 아직 하지 않았다는 not과 함께 yet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단어들이 have나 has 플러스 pp와 함께 사용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의 하나로 포함이 되고,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것은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ever나 never, 기억나시죠? 또는 이전에 해봤던 before나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 계속은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since나 뭐뭐 동안이라는 for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물론 결과는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과거라는 기준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과거는 굳이 꼭 나눠야 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일어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더 전에 일어난 과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과거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를 그냥 사실 이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과거는 다 우리가 다른 말로 대과거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더 이전에 일어난 대과거에서, 그러면 과거까지의 일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더 이전에 일어난 일,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had 플러스 p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had 플러스 pp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는 쓰는 이건 더 이전에 대과거에서부터, 그렇죠. 기준은 과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룰 때 이
대과거라고 하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 바로 had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사용하죠. 자,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통칭해서 이런 경우에 씁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내용을 사용을 할 때,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내용이란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대과거라고 쓰는데, 여기의 내용을 주로 다룰 때 쓰는 단어가 이 had 플러스 pp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의 공식이 과거 완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하는 내용보다는 보통 had 플러스 pp를 사용한다라는 건 시간상 더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학교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나타낸다는 데 의미를 두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무슨 결과용법이냐, 계속이냐, 완료냐, 뭐 이런 것들 또는 경험이냐 등등을 실제 그 시험에서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고등부 수업을 하거나 고등어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과거란 것을 의미하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내용을 쓸 때 주로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학교 시험 대비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다시피 had 플러스 p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거는 pp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겠죠, 다시. 그리고 중간에 already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앞에 있는 arrived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자, 해석은 내가 극장에 도착을 했을 때라는 어떤 과거의 기준으로, 자, had 플러스 pp를 쓴 바로 여기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가 되겠죠.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내용을 쓸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had p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지면 더 이전에 일어난 걸 1번,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 2번 이렇게 구별할 때 had pp를 쓰는데, 여기에는 already라는 단어가 하나 쓰여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장의 용법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용법이란 건 여기서 해석으로서 구분했었던 네 가지 중에, 그죠? 완료에 들어가겠죠. already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already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의 용법이다. 자, 그거는 이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도착을 했다라는 과거에 와보니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료, 끝난 겁니다. 시작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과거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도착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그럴 때 had pp를 사용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어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용법으로 구분을 한다면 현재 완료 용법과 똑같아요. 자, 일단 until last month, 저번 달까지. 그럼 저번 달이라는 게 기준이 과거죠. 그러면 저번 달까지라는 말, 그녀는 결코 파리를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역시 여기도 nev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걸로 구별을 우리가 굳이 하는 겁니다. never라는 단어로 구별한다는 건, 자, 아까 선생님이 현재 완료 용법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경험을 나타내는 말 중에 never, ever, never, before 가르쳐줬죠. 참고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since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냐? 이게 since입니다. 이렇게 since. 얘네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외운다기보다는 보는 순간 이거 뭐다라고 알 정도로 아주 익숙하게 이것들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내용상에는 had visited라는 단어는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는 동사는 안 나와있지만 지난달이라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이라는 날보다 더 이전부터 지난달까지 중에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거는 그렇죠,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never가 들어감으로써.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뭐 너무 쉽게 head injured. 눈에 보나마나 딱 이게 먼저 일어났던 일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couldn't walk. 걸을 수가 없었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쳤다라는 형태가 더 먼저 일어났고 그 결과 걸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써도 그는 다리를 다쳤다 라는 말, 다쳤었었다 이런 말 없지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쳤었었다. 그 말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결국은 걸을 수가 없겠네 라는 이 결과가 그 부분에서 나타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결과라는, 이거는 딱히 용법이라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ad studied죠, 역시. 그런데 뒤에 for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for는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먼저 일어난 일이죠, had studied. 그러면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려면 그것과 함께 쓰여야 될 중요한 뭡니까? 과거형이 함께 쓰였을 때 씁니다. 자, 그러면 뭐뭐 전이니까 내가 영국으로 갔었다라는 과거 일어났던 일보다 더 전에 나는 영어를 공부했었다 라는 뜻입니다. 했었었다. 얼마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했었었다. 그 말은 내가 영국이라는 것에 간다라는 행동이 있기 전부터 3년 동안 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타내는데, 그럼 이 행동을 거기서 끝내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그 행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의미로서는 전치사 for를 이용한 우리가 그 계속의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완료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있었죠. 아까 already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고, 앞에 핵심이 되는 내가 뭐 했을 때, 에어포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라는 게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고, 먼저 일어난 일이 비행기를 이미 떠나버렸었다 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출발하다라는 또 가버리다 행동이 더 이전에 일어나버린, 끝난 상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완료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시간 나타내는 before나 after 같은 단어가 나오면 굳이 거기에는 쓰지 않고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행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가 전에 일어나고 뭐가 후에 일어난지를 구분 못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를 쓰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말은 굳이 이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그렇게 버리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들어볼까요? 나는 오직 got home, 집에 11시에 도착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지막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지막 버스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이 행위가 더 이전에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그 결과로 집에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그럼 보다시피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는 had pp를 쓰죠. 그런데 뭐 굳이 예를 들면 여기서 so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을 썼을 때는 써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왜? 나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다.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집에 늦게 도착했다.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아도 이 so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그 시간의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before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접속사 이런 단어는 항상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되지. 제발 그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버리면 안 돼요. 곤란해요. 자, 캐티는 뭐 했다? 자,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갔던 거 before she moved to 서울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 말은 자 이거를 색깔 잘못 표시했군요. 이 진한 색깔이 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서울로 이사 갔다라는 거. 그녀가 서울로 이사 갔다라는 것보다 낚시를 갔다는 게 더 뭡니까?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번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캐티가 자주 낚시를 갔었다. 서울로 이사 간다는 행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비포가 없으면 여기는 반드시 헤드가 오늘 써야지. 이 자리는 사실은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 플러스 gone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대과거를 나타내는. 하지만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문제는 좀 보시면 아실 거고 몇 개만 풀어볼게요. 여기 이런 거죠. 내가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교실로 들어갔을 때 나의 영어 선생님은 이미 수업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시작을 한다는 행동이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일어난 일인 start라는 단어를 무엇을 이용해서 대과거를 이용해서 had started라는 형태로 쓰시되 im이라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already를 중간에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had started가 더 먼저 일어났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완료 이런 거 구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 자 리암은 그의 일을 그만뒀답니다. 그럼 일을 그만둔 거랑 그가 그 롯더리 우리가 본 로또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만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사실은 had one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내용상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one이라고 과거형을 쓰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간의 전후를 나타내는 접속사 같은 거 누가 봐도 이 앞뒤 내용을 구별했을 때는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는 뒤에가 until she visited Korea 한국을 방문했을 그때까지 해서 그럼 한국을 방문한 게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옥토퍼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옥토퍼스 뭐죠? 낙지죠 낙지. 이거를 결코 맛본 적이 없다는 것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had 결코 못한 적이 없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never 다음에 그렇죠 pp tasted 이렇게 문장을 쓰는 자 방금 선생님 경험이라 말해버렸죠. 더 이전에 일어났던 had 플러스 pp를 쓰는 문장 이렇게 구별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뭐 문집풀 선생님 나중에 지시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내용 비교급의 강조인데 간단하게 보일게요. better 그 다음에 more difficult 또는 healthier 여기 보이는 이 모든 단어는 다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참고로 이렇게 ER이 붙는 비교급 앞에 more가 붙는 비교급 다 똑같은 그 공식을 적용받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much, even, a lot 우리가 알고 있는 much는 많은, even은 심지어, a lot은 많은의 뜻인데 얘는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서 사용될 때 even, much, far 그 다음에 still, a lot과 같은 이 5가지 단어들은 전부 뜻이 같습니다. 뭐냐? 바로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대신에 절대 이제 이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참고로
very나 quite나 so 같은 단어들, 이때 so는 매우죠. 이런 단어들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실제 많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large라는 단어를 비교할 때는 very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죠. 이 large가 뭘로 바꿔버리면, 만약에 여기가 large와 같은 형태로 바꾸면 이 very는 이런 비교급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비교급이 more입니다. more people이면 사실은 man이란 단어의 비교급이지, 이 people을 이거의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많은이라는 many의 비교급인 more가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 쓰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여기 앞에다가 아무리 비교급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강조하는 내용에서 much를 쓰느냐. much는 셀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주로 쓰죠. 아무리 뜻이 훨씬이라도. 근데 지금 여기는 셀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은 many의 비교급이 more이기 때문에 much를 쓰는 건 조금 부적절하죠. 이때는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many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many more, 그렇죠? 더 훨씬 많은 이란 뜻으로 이런 경우만 man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혹시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교급을 쓰는 거 너무 많으니까, 자, 이러면 그 길이는 칸가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크다라는 것은 톨의 비교급 톨로를 쓰죠. 근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써서, 그렇죠, much를 써서 much 톨로를 쓰시면 되겠고. 자, short에 이건 이번은 내가 왜 전했지? 자, 여기 주디는요, 그녀의 시스터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란 말을 beautiful의 비교급. 그럼 이건 뭡니까? more beautiful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쓰이는 more 앞에는 그렇죠, a lot도 좋고, 아까 말한 5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교급의 원리죠. fluently라는 단어. 자, 유창하게라는 이런 부사 같은 경우는요, 비교급 만드는 방법은 앞에 more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more fluently라고 사용하시고, 이것도 역시 비교급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여기서는 check much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5가지 것 꼭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나머지 더 진행할게요.